안녕하세요. 이베이 판매자 경험가 켄입니다. 이베이 판매를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면 좀 늦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엇 팔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또 어디서 팔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베이가 어떨까? 지금 그 이베이의 바깥에서 지금 서성이면서 고민하는 분들께 감히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이베이 아니라 뭐 저베이라도 온라인 비즈니스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빨리 들어오셔서 팔아보시길 권합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저의 메시지는 늘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곳이 이베이고 누구든지 팔아보시라는 겁니다. 이 오픈 마켓이죠. 열린 상거래 시장 사회죠. 처음부터 대박을 꿈꾸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해가지고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시고, 또 초기 과정에서 어떤 뭐 테크니컬 이슈라든가 뭐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고 화내지 마시고, 또 뭐 돈을 일정 부분 투자해서 망하면 어떡하나, 쪽박을 차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닥치지 않은 그 미래의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량껏 천천히 그냥 팔아보시는 것을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뭐 쪽박도 대박도 아닌 중간박 정도, 중박 정도로 오래 견고하게 유지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는 눈이 더 커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균형 감각 속으로 들어오고 전체 흐름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뭘 팔까요? 저는 오늘 이 중고 상품을 이제 판매해 보실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본격적으로 중고 상품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후일에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마진 이윤 면에서 중고 상품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새 상품을 이제 뭐 도매상 같은 데서 잘 구해서 원가를 잘 주고 잘 사서 적정 이윤을 이제 붙여 이제 파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매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 셀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늘 마진의 고민이 있어요. 응? 좋은 가격으로 잘 사면 그만큼 이제 판매하는데 유리한데, 그러니까 또 이만큼 융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그 새 상품은요, 뭔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빨리 팔립니다. 그만큼 찾는 수요가 많고. 근데 마진은 일정하죠.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에 비해서? 중고 상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고 상품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중고 상품은 더 적게 팔립니다. 더 천천히 팔립니다. 근데 마진이 좀 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뭔가 특정 어떤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쪽의 가격들을 잘 알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런 중고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만족도가 저는 높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 뭐 옥션이나 뭐 중고나라라든가 뭐 쿠팡 뭐 등등 여럿이 있는데, 사실 이 중고 상품의 원조는 이베이죠. 아마존도 아니고 이베이가 그 원조입니다. 자, 뭘 팔까요? 자,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출발할 때 일단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중고품을 손을 대볼 수 있다는 이제 일단 가벼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중고품들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전문적인 중고 상품을 파는 셀러로 또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베이는요, 그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새 것을 파는 수많은 오프라인 업자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재는 그 새 물건이 8, 90%가 돼서 팔고 있는 완전 그 거대한 글로벌 마켓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중고품 사이트였어요.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중고품 파는 사이트가 이베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이제 내보죠. 뭐 많은 것들, 수많은 상품들을 팔 수가 있는데 중고 상품 중에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예, 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이미 안 쓰는 구형, 예, 노키아 2G 폰입니다. 지금 5G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G도 아니고 4G도 아닌
투지폰 이것도 이베이에서 팔 수가 있고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과거 옛날 그 큰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저장 도구로 쓰는 거였죠. 이런 것들도 지금 팔립니다.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베이 같은 데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필름입니다. 필름. 필름, 뭐 흑백 필름, 칼라 필름. 또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구하고 있죠. 그다음 컴퓨터를 보세요. 그 중에 뭐 수십명으로 분리되는 애플 그 초기 매킨토시 상당히 값이 나가는 컬렉터블로도 지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타 또 뭐 수동 타자기, 매뉴얼 타자기요. 이걸 쓰는 사람들 또한 이베이에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이제 수동 뭐 커피 메이커죠. 커피 그라인더, 커피 머신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시용으로도 좋고 또 실제 지금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프로덕션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티지 진짜 오리지널 것들 값이 좋습니다. 중고품도 인기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베이입니다. 뭐 이외에 부직이 있습니다. 제가 다 뭐 리서치 할 수 없지만 수천만 가지의 중고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가지의 그 중고품들이.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자, 전체 바이어, 셀러들 중에는 이 중고품을 취급하는 숫자는 적죠. 예. 그만큼 우리들은 그 물건을 산다 그러면 새 상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예. 근데 박스에 들어서 포장도 안 뜯은 브랜드 뉴 새 상품 외에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다 중고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한번 살짝 바꾸시면 팔 수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잘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그게 바로 개인 기업 셀러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중고 물건들 속에 더욱이 거의 사용자가 없을 것 같은 품목들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물건들 중에 지금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뭐 직장에 이런 데 보면요. 쓰지도 않는데도 그냥 갖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처분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그 소용이 되고 있지도 않는데 아니면 그냥 전시하고 있는데 뭔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팔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시고 이베이를 조금씩만 더 서칭을 해보면은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팔고 있고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비즈니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장애가 하나 있는 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무슨 물건을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거나 뭔가 딱 선을 보이게 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내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야? 꼭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괜찮은 중고 물건을 어디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든 샀어요. 근데 그러면 좀 폼을 잡고 싶은데 요거 어디서 샀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 문제 속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고 물건이었어? 이렇게. 예. 꼭 뭐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땐 뭐 아주 비싼 백화점에서 샀어 라고 말을 해야 좋은 건가요? 예. 꼭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자기도 그러면 뭐 내일 거기 가서 살 것 같은 질문 같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자, 전 세계는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체계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서 1억 명 정도의 구매자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셀러들이 그 공급자가 예를 들어 한 1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2, 3만 명 정도의 셀러들이 이베이에다가 리스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정도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와 좀 다르게 1억 명이 아니라 1억 명이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관심이 아주 적은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략 다 통틀어서 한 10만 명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런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셀러들이 전 세계에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도 이제 팔려고 그럴 때 한 20, 30%, 그러니까 2, 30명 정도의 사람이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베이가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이런 저런 것들을 그 이베이에서 서칭을 해보면 바로 그 셀러들이 파는 물건들이 뜨게 되는데 그 물건이 찾는 사람이 적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 30명 정도가 올려놓은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10만 명 정도의 셀러 중에서 한 2, 3만 명 정도의 셀러들이 올려놓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자,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이베이에서 볼 때 여러분이 딱 그냥 간단하게 서칭을 해서 그 키워드를 쳐서 들어가서 보면은 물건이 뜨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딱 클릭을 해서 Buy Now 사게 되면 딱 사는 겁니다. 이런 건요,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오늘 인터넷 이베이 베이스의 이런 글로벌 마켓에서 아주 쉽게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팔고 사고 쉽게 그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100만 원에 사서 거의 안 쓰고 서랍 속에 오랫동안 넣어뒀던 물건을 이베이에서 이베이에다가 리스팅을 해서 50만 원에 판다. 이게 마진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우린 이런 분들을 정상적인 중고 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쓰는 그런 물건을 그냥 처박아 놓고 안 쓰느니 팔고 얼마라도 수익을 만들겠다, 혹은 달리 내가 팔 수는 없는데 이런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처분한다, 이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캐주얼 판매자로서 이베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이베이의 중고 리셀러들은요, 반드시 꾸준한 마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고 물건을 오랜 동안 잘 구하는 가운데서 자신만의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판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핸드폰, 2G 폰 같은 거,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흑백 필름이라든가, 컴퓨터, 타자기,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을, 그럼 이런 것들, 요즘 잘 안 쓰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중고 상품으로서 판다 그럴 때 이거를 얼마에 주고 사야 될 겁니까? 내가 얼마에 주고 그걸 구해야 됩니까? 예? 잘 구해야 되겠죠. 싸게 잘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다 압니다만은, 그럼 얼마나 싸게 구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그것은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당장 팔리는 것이라면요, 그리고 그렇게 판매 검증된 것이라면은 그냥 조금만의 마진을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팔리니까. 근데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샀는데 1개월쯤 후에 팔리는 거라면 그러한 1개월을 버틸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지고 6개월에 한 개 팔리는 거라면, 아니 심지어 1년에 한 개 팔리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버티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격을 이베이에다가 제시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 예산 속에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이것이 비즈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사람 셀러 A와 셀러 B가 있다 그럴 때 이 셀러 A는 일반 바이어들이 잘 안 사는 물건 120개를 6천만 원에 사가지고 그걸 1년 동안에 이렇게 나눠서 판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그다음 셀러 B는 일반적 리테일러로서 일반 바이어들이 아주 잘 사는 그런 인기 있는 그 물건 12,000개를 6천만 원에 역시 원가 구매해서 1년에 걸쳐 파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셀러 A는 한 달에 10개 정도 파는 개인 셀러죠. 그래서 이제 12개월이 되고 그 중에 수익 이 발생하고 비용이 또 나가게 되고 그런 것을 계산하게 되고 그런 중에 또 리턴 환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셀러 A의 경우는 이런 많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개 한 개의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한 가지 환불을 하게 되면 손실도 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 바이어들을 찾는데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에 반해서 셀러 B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를 파는 개인 셀러예요. 한두 명, 몇 명의 직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12개월이 되고 그 중에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을 또 지불하고 또 쇼핑이 아주 큰 일이니까 쇼핑에 역점을 두게 되고 그 중에 좀 더 많은 이제 리턴이 있게 되고 좀 더 많은 환불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셀러들, 초대형 리테일러와 경쟁하게 됩니다. 12,000개가 아니라 12만 개, 아니 심지어 120만 개를 사서 파는 그런 대형 리테일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마진이 더 적게 되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은 새 상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중고 상품 같은 경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험이 좀 있게 되면 리스크를 좀 줄여줍니다. 판매 차트를 보면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어디서 찾아서 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원가의 지불을 해서 살 것인지, 그리고 마진이 적은 이 새 물건들을 얼마나 매달 살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데 시즌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적당할 때 팔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미리 구매를 할 것인지, 쇼핑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인지, 이런 등등등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정말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소산들입니다. 무경험 속에서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장 상황을 리서치만 하면서 판단이 100%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오랜 경험을 가졌다는 분들, 그만큼 또 나이도 들어요. 이분들은요, 이 순발력이 좀 약한 가운데서 시장 조사를 좀 안 해요. 계속 자신의 그 과거 경험만 내세우고 알게 모르게 확확 변하는 이 시장 상황에서 밀려가요. 이런 에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할 수가 없지만 항상 우리는 경험과 시장 조사를 병행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원가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마냥 싸게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숙한 경험과 자신의 개인 관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더 주고 일단 소유해보고 싶은 또 욕심도 있어요. 이 셀러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개인 착각 속에서 더 높게 팔면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못 팝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1년, 2년 그냥 자리 차지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자신이 마진을 잘 붙였다고 생각하고 리스팅을 하자마자 바로 팔리는 경우, 이거 뭐야 하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못 파는 것을 후회하는 욕심도 또 생기게 되고, 또 실제로 물건을 얻은 이후에 스스로 또 나중에 시장설을 해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장사꾼인 자신도 모르게 그 물건을 또 점검하지 않고 사가지고 나중에 고장난 것을 알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을 바이어를 통해서 알게 되고 환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전문 식견을 가진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고장난 것을 잘 알고 아주 싸게 사서 적절한 수리를 거쳐서 좋은 마진 속에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또 실수합니다만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랜 중고품의 판매자로서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거는 몇 가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팔 물건을 사는 거지 내가 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아는 물건들 위주로 사야 된다는 거. 구매 시에는 예산 한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건 욕심 때문에 그 물건들 이번 기회에 왕창 사야겠다, 뭐 그래서 빚을 좀 지더라도 나중에 잘 벌면 됐지, 이렇게 하는 거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은행돈 융자 갚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문제 소지는 미리미리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가와 수수료, 노동, 시간, 수고가 나오는 적당한 가격을 붙여야 된다. 이 마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사기 전에, 사고 난 후, 또 리스팅 전에, 또 시장 조사는 기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아끼는 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만은 물건을 좀 비싸게 샀다고 해서 자기가 무리하게 판매가를 붙이면 이게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네 번째는 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생각. 바이어를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나의 물건, 저의 이런 물건들을 산 사람은 이 분야에서 나처럼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이고 혹은 전문인이고,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은 여유 있게 그 분야를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팔 물건을 막 구하러 다니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썼을 때 나의 물건을 나중에 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서 막 정당한 그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리셀러로서의 마진을 챙기는 나의 물건을 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업무에서 그 사고자 했던 그 물건들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머니백 개런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베이 안에서 이베이의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셀러로서 물건을 팔고 바이어가 나중에 혹시라도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팔과 같은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베이는 직거래 장터가 아닙니다. 직거래도 물론 파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팔고 있겠지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로 바이어의 클레임을 보장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놓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베이에서 뭘 팔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일에 더 이제 중고 상품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모쪼록 이베이 판매에서 성공적인 좋은 판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